근데 여기서 지금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뭘 기다리는 걸까요? 뭘 기다리는지 혹시 아세요? 아들을 낳고 이 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늙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토에서 이 저기 주식 그러니까 술 마시고 밥을 먹어가면서 기다립니다. 예. 그렇지. 하루에 밥을 3끼 먹는다고 그놈이 1년에 3살쯤 먹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을 예. 아이가 크고 있는 것에 대비해가지고 예. 즐거운 그 저기 잔치를 하듯이 매일 그렇게 하는 걸 기다립니다. 아, 여기 최고 오래 안 되신 분이 누구지? 우리 선생님 지금 뭐를 기다리면 좋겠어요. 지금 기다리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를 기다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 입으로 같은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지식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됩니다. 이게 이 주역이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뭐를 기다리는지는 각자 생각해봐도 됩니다. 각자. 뭐 아들놈 입사 시험은 붙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다리는 것도 뭐 될 수 있고요. 아유, 뭐 올해는 해외여행을 한번 가야 되는데 그 마음만 있지 가보질 못해서 그걸 가려고 공사를 못 넣은 거다 생각을 해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이 주역 글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거를 전하려고 하는데 역시 그거를 전하는 방법은 또 글로다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글이 전부가 아닌데 불구하고 또 글로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또 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가 도면 비상도 하잖아요. 도를 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금강경 읽어보신 분 보면 거기도 그런 말 있죠. 뭐라 그래요? 뭐를 뭐라고 하면 이미 그건 아니다. 예. 예. 보살이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야라고 그래놓고 그거에 빠지면 그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에 빠지면 그게 아니다. 이게 이름 짓기를 그렇게 이름 지어서 그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전하려고 하니까, 전해주려고 하니까 천사 글로 쓰고 말로 쓰고 뭐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또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면 뭔데? 답답해 죽을 노릇이지. 그걸 왜 책상이라 하냐 뭐. 답답해 죽을 노릇이지. 근데 이거를 언제 하냐 하면요.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알아져요. 스스로 알아지는데 본인이 느껴요. 탁 와요, 그냥. 제 느낌에는 그냥 탁 와. 오늘 요만큼 공부해서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자다가 깨서 이거다라고 탁 와요. 그런 게 와요. 딱 오면 돌아서서 지나간 거를 다 이렇게 반추해보면 그때 왜 그걸 몰랐는지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알아져요. 물론 안 배운 건 모르지. 앞에 건 몰라요. 또 앞에 건 또 해야 돼. 근데 지나간 거는 그게 다 보여요. 제가 지금요 이 주역 글 있잖아요. 공부할 때 동안 10년 동안 저 책 열어보질 않았어요. 진짜로. 제 책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여기까지 진도 나갔다 딱 그 표시밖에 없어요. 낙서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펴놓고 듣기만 했어. 그리고 이거를 딱 한 번 썼어요. 한 번 써봤어요. 타자 치느라고. 이거 교환 만드느라고 타자 쳤어요. 교환 만드느라고. 지금 이제 요 끝에 시가 한 편 나오는데 들을 땐 도대체 저게 무슨 귀신 신화나 까먹은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 졸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거 할 적에. 그래, 요번에 진도가 나가다 그게 나오길래, 내가 이걸 읽어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사실 하면서 보니까 별소리도 아니야, 또. 그때는 그렇게 못 알아듣겠던 게. 근데 결국은 이 주변 계례에 쌓여서 되는 거예요, 쌓여서. 저도 책 안 보면 얘기 못 합니다, 이거. 그런데 처음 하시는 분은 책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 책을 봐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 공부는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저 말이 지금 주역에서 하는 이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요. 방송대 다니면서요 맨날 얘기해. 나 공부를 한 적이 없어.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중간고사는 갔다 오면은 이틀 갔다 오면은 문제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8절째 앞뒤로 한번 써봐. 한번 써보고 이제 책을 보고 쓴 게 아니니까 뭐 대고 말고 썼지만 어쨌든 썼어요. 그거 그 다음 주에 가서 써서 내면은 30점 나와요. 기말고사는 책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아예 그 안에 뭔 들은지 모르니까 하루 종일 읽어요. 집에서 큰 소리로. 그 책을 전부 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그냥 읽어요. 그렇게 읽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거 그러니까 읽고 나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 글을 딱 보면은 이거 봤던 거 이거 처음 보는 거 요 구분은 딱 돼요. 요건 봤던 거 요건 처음 보는 거 구분은 돼. 그럼 봤던 거 찍고 모르는 건 버리지 뭐. 왜요? 60점이면 통과거든. 30점 미리 따놨잖아요. 나머지 70점 중에서 반타작이야. 반타작 안 되면 40%만 맞추면 되는데 60점 왜 안 넘어? 그래서 60점, 62점 넘어가고 졸업했어요. 예, 하여간 어쨌든 그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사람들한테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해. 근데 거기는 전부 다 또 쓰는 거는 왜 저기 빡빡 숙제 아니에요? 앞뒤로 쓰는 거. 그거는 이 주역덕 봤어요. 교환 쓰느라고 매주 이거 쓰고 앉았잖아요.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매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글 쓰는 게 어렵더니 이걸 매주 쓰고 나니까 말하기보다 쓰기가 편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타자 치면 되니까. 생각나는 대로 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써갖고 온 거 이것도요, 못할 자가 많이 있잖아요. 쓰고서 읽어보지도 않고 와요, 진짜로. 그냥 쓰고서, 그냥 이제 책 한 달락 읽어보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싶으면 그냥 쓰고요. 이거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 책이, 저 뒤에 우리 책장만 하는데 저만큼 주역책이거든요, 전부 다. 어느 책을 열어보면 이게 있을까 하고서 이 책 저 책 열어요. 이 책 저 책 열어서 그 부분만 나가면서 다 읽어요. 다 읽어보고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으면 쓰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가끔가다 왜 거기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놓는 경우 있죠. 그럴 땐 솔직한 얘기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말했고 쟤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리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연구해봐라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연구하라는 봐라라는 말이 나 이거 잘 모르겠어 이런 말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죠? 왜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건 앞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엄청 연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연구가 안 될 것 같아. 선생님도 모르는 걸 연구한다고 되지 않죠. 수 주식하다가 이제 쉬었습니다. 수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뜻보다는 주역에서 특수하게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를 기다림, 요런 기다림으로 이해했습니다. 요거는 대기한다 그 말이죠. 그죠? 대기한다 그 말이에요. 요거는 모름지기 숫자인데 사전 찾아보면 기다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포병대대 군수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요 군수 요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전 찾아보니까 모르겠더라고. 지금 보니까 요 군수가 뭐냐면 군대에서 쓰는 물건 관리하는 과. 지금 보니 그래. 그때는 몰랐어. 군대 생활할 때는. 군수가 도대체 요 숫자가 그 해석 많은 중에서 그건지 몰랐죠. 군수과는 군대 보급품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때 수는 군대에서 쓰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제수는 제사에 소용되는 물건입니다. 이걸 구어해서 술과 음식 속에서 기다린다. 수주식이라는 말은 기다려도 기다리는 것은 오지 않고 그저 체념하고 밥 먹고 술 먹으며 일상 속에서 기다리는 거다. 기다리는 듯 안 기다리는 듯 일상 속에서 기다리는 거다. 구어는 군주의 모습입니다. 제가 장기를 잘 둘 줄은 모르지만 장기에서 궁은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궁은 그 안에서 뱅뱅 돌죠. 예. 사하고 셋이서는. 넓은 장기판을 모든 말들은 뛰어다니지만 궁만은
제한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새 양효가 굳게 밀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궁이 얘들이 오는 것을 보고서 아, 저놈들이 오고 있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제 반대로 지금 이놈들이 오고 있는 걸 얘 입장에서 기다리는 거다. 이게 교사를 설명할 때는요,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얘 입장에서는 얘들 셋이서 밀고 올라오는 중이야. 이놈들이 내가 기다리는 그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밀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저 멀리서 오고 있군 하는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처럼 당장에 뭘 하려는 생각은 이미 없어지고, 그죠? 처음에는 와서 주역을 좀 배워서 도가 터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덧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신 분들은 아마 특별히 주역 배운다는 것보다 월요일 저녁 향교 가야지 이 생각 가지고, 그죠? 월요일 저녁 향교 가야지 이 생각 가지고 오시죠? 뭐 오늘 가서 뭘 배워야지 이 생각 없어요.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가면 뭐를 배우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는 그냥 향교 가야지지 오늘 가서 뭐를 배워야지 이런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저 월요일 저녁이면 발길이 제천향교 명륜회관으로 저절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겁니다. 특별한 욕심 없이 항상한 마음으로 정진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바르다. 그래야만 된다. 주역 공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음식은 신체를 기르는 자양분입니다. 연락은 요 잔치연자입니다. 흡족해서 마음이 즐거운 상태입니다. 구호효는 강건중정한 모습입니다. 자리도 바르고 중도 잡고 양효고, 양효에서 강건하다 그러고, 중을 잡고, 또 제자리에 제가 앉았고, 그래서 얘는 강건중정입니다. 강건중정.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다리는 때입니다. 기다리는 때.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고 좋은 때는 아니에요. 그죠?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마침내 기다리는 게 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마침내 그렇게 기다리는 게 오지도 않아요. 상활. 음식 정길은 이 정중예라. 중정예라. 바뀐 거 같다? 아닌가요? 중정, 정중 바뀌지 않았나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중정 맞아요? 예. 지금 일상생활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구호의 상태가 강건중정하다는 말이다. 교재에 보면은 부는 이민위천하고 민은 이식위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다라는 말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을 찾아보니까 사기 역생육고열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역생이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역이기인데 한글하고 한자하고 안 맞아요. 그죠? 한글하고 한자하고 안 맞아요, 지금. 식기 아니에요, 식기. 식기인데 지금 이기라고 써놨어요. 이게 이자입니다, 이게. 웃기는 글자 많아요. 이러니까 이것이 따로 안 배우고 이걸 알 수가 있나. 여식기라고 보이는데 역이기입니다. 요 글자 둘 다 보통 쓰는 발음하고 발음이 달라요. 발음이. 이 역생육고열전 가운데 역이기의 발언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듣건대 하늘을 하늘로 여기는 자는 신문지한데, 이거 들을 문자입니다. 천지천자는 가히 왕업을 이룰 수 있고 하늘을 하늘로 여기지 않는 자는 부지천지천자는 왕업을 이룰 수 없다. 왕사 불가성이라. 왕은 백성을 하늘로 알고 왕자 민인이 천하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 이 민인이
식위천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게 예, 이 책에서 출전된 거다. 지금 사기 역생육고 열전에서 출전된 거다. 지금 이 말입니다. 국가의 천명은 민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민심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입니다. 요새 댓글 달아가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게 맹이 소리지 뭐. 그게 맹이 소리. 그러니까 민심을 지멋대로 하려고 들다가 잘못된 거다. 그죠? 지멋대로 하려고 잘못된 거다. 상륙. 이제 마지막,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요 놈입니다. 기다림의 그 끝이 어딘가. 기다림의 끝이 어딘가 하는 얘기. 상륙은 이부혈이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에이 포기해버렸으니 여태까지 기다리다 안 오는데 그걸 뭐 기다리기 뭘 기다려. 포기했다. 상황 포기. 그 소리죠. 이부혈이니. 그 순간 유불속지의 3인이 레하리니 기다리지도 않던 손님 셋이 올 것이니 얘들이 이제 당도한 겁니다. 얘들이 당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기다리던 그 놈이 아니고 나는 생각지도 못한 게 온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게. 나는 생각지도 못한 게. 그냥 이제 이 공부하면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회장님하고 맨날 얘기했지 다른 사람한테는 제가 생각해도 말 같지 않은 소리에서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하여간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를 읽으면서. 경지면 그것을 공경한다면 마침내 길할 것이다. 주역 공부 열심히 한 끝이 뭐냐? 그거를 여기에서 읽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미쳐가지고 정말로 뭔가 열심히 해서 그 끝이 뭐냐? 내가 뭐가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에 있던 그 생각이 그대로 가냐? 그렇진 않잖아요. 끝에 가서 보면. 그렇지만 처음에 그 추구했던 거를 이루진 못하지만 뭔가를 이루는 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상효에 이르렀습니다. 상효는 원래 실권을 잃은 지나친 자리로 표현됩니다. 원래는 저 자리 별로 안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저 자리가 이 자리 별로 좋게 표현 안 합니다. 이게 좋은 자리지. 좋게 표현 안 해요. 이러한 자리에서 유약한 마음으로 기다리니 기다림을 거의 포기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적고 기다리는 마음조차 버렸습니다. 제천향교 나와가지고 뭘 배우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월요일 되니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다.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불처럼 당장 결판을 낼 듯 하다가 세월이 흐르고 그저 무의식적으로 행하다가 그마저도 놓아버릴 쯤 물론 하던 일을 그만두지는 않고 의식 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아니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불쑥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 구해서 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노력하고 노력하는 중에 부산물로 얻은 것들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 3인이 오리라. 그것을 받들면 마침내 기라리라. 그것이 마침내 기다리던 경지에 이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겁니다. 개의 모습을 보면 요 셋이 마침내 당도한 모습이다. 여기에 관련된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 웃기는 소리예요. 듣거나 믿거나 말거나.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어느 날 문득 내용이 이해되었습니다. 여기 사실은 제가 처음 왔을 적에는 제 바로 위에가 원용호 씨고 저하고 10살, 11살인가 10살인가 차이 나요. 그리고 그 위에가 또 한 10살 가까이 차이 나요. 60대
초중반이 제일 젊은 사람이었어요. 60대 초중반이.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숨도 크게 못 쉬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여기 공부하러 왔을 때 이게 이렇게 이상한 공부인 줄 알았으면 안 왔어요, 여기. 왜냐하면 천자문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주역을 배운다고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어쨌든 하여간 한 1년 그냥 와서 앉아있었어요, 그냥. 가끔 한마디 들리는 게 있어. 뭐 비유해서 말하면 그 소리가 귀에 들어와요. 여기서 이거 하려고 하는 그 소리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거고,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리고, 뭐 옛날 얘기 하는데 뭐, 그러니까 선생님도 노인이고, 학생도 노인인데, 뭐 설마 쓸데없는 얘기 하겠나? 요 생각 하나 가지고 다녔어요, 진짜로. 그러다가 총무 맞는 바람에, 열쇠를 져 맞는 바람에, 그만 코가 딱 끼어가지고서 손을 못 놨죠. 이것은 차츰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루하루 쌓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문득입니다. 배우고 지나온 것을 살펴보니 모두 이해할 수 있었고, 물론 듣고 보지 않은 것은 알 수 없었지만 어느 날 그냥 문득 딱 열렸어요. 딱 열리고 나니까 지나간 거 넘겨보니까 다 보여요. 그 배울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 공부는 우리가 하나 배우면 그러니까 하나 배우면 하나 알고 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 배운다 생각하는데 이 공부는 전혀 이해 안 돼. 어느 날 갑자기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이 뒤에는 그냥 여기서부터 또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다 어느 날 또 올라가요. 그럼 이 뒤에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대요. 이 공부가 그렇게 돼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하나 배워서 하나 알고 두 개 배워서 두 개 알고 이런 공부가 아니더라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그 다른 단계를 넘어가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알려준 거냐? 아니요. 그냥 내가 그냥 그런 게 그렇게 되더라고. 귀신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귀신 들리는 줄 알았어.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어느 날 이거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던 때는 여기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2008년. 예? 2008년이에요? 예. 저는 스포츠를 전혀 모릅니다. 축구 선수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야구는 뭐 더더구나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저희 식구는 배드민턴을 치러 다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주역 배우러 오면서 배드민턴을 치러 다녔어, 같이. 그래서 식구한테 물어봤죠.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드는 모습에서 역기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승패가 보이더라고요. 이걸 맞췄냐? 맞춘 거 아니야. 본 거예요. 왜 왜 뚱뚱한 여자 있잖아. 누구예요? 장미란이. 야. 노래 가지고 무릎팍에 올라갔다가 드는 거 있잖아요. 무릎팍에 딱 올라가면은 저거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여요. 무릎팍에 올라가는 순간. 이거는 뭐라고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이때 무심코 이제 식구하고 둘이 있었어요. 야, 저 올라갔다? 에이, 전 떨어졌어. 올라갔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거를 예측을 했으면 틀릴 수 있는데 보고 말했으니까 틀릴 수가 없어. 보고 말했으니까. 이해돼요? 이 말을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저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이게 말 같지 않아서. 근데 예측을 한 게 아니야. 미리, 그러니까 얘 통박굴리 예측한 게 아니고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게 그냥 눈에 그냥 들어왔어요. 눈에 그냥 들어오더라고. 미래가 아니지. 그 상황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상황을 읽은 거예요. 그 상황을 읽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상황을 읽은 거야. 올 미래는 좀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어쨌든 하여간 여기 딱 올라오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보였어요. 그 말씀이 주역을 공부하면 직관력이 생긴다는 말씀 같습니까? 그거라고 봐야죠. 그거라고. 그리고 판단이 빨라지고요. 그 대신에 이제 흠이 뭐냐면 말이 좀 싸가지가 없어져요. 말을 너무 딱딱 잘라버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 대화를 하다가 말을 그냥 딱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가끔 생겨. 아차 이래고서 안 하게 되죠. 실수를 따라하지 마. 예? 사람이라는 게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무릎에 딱 올렸을 때
아니야. 보여 그냥 그게. 실수 아니야. 실수가 아니고. 안 올라가면 어떻게 다 왔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실수가 안 돼. 내가 그걸 여기 올라간 걸 보고 저 올라가겠냐 안 올라가겠냐 예측을 했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은 눈으로 본 상황이야. 내기 만약 여기서 올라간다, 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뭐 이렇게 이제 성공을 한다, 예. 여기서 내기를 한다 하면 그게 플러스를 따지면 어떻게? 제가요? 100%. 100%지. 왜? 본 거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100%는 그 입시를 경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제 친구하고 둘이서 얘는 무조건 90% 예. 그게 이제 올라간다. 예.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확률이나 이렇게 예측을 했으면 틀릴 수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서 올라가는 걸 눈으로 보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게 왜 안 올라가겠어? 근데 왜 다락 뭐야 뭐 이렇게 사람들 원숭이도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 또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거 좀 믿거나 말거나 하세요. 이거 너무 저기 꼬치꼬치가면 나도 말하기 어려워. 그리고 며칠 있다가요 배드민턴 시합이 있었어요. 배드민턴 시합에서 그 누구지 남자 용대? 그 다음에 용대인지 알아서 그 전에 용대인지 모르고 얘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그 전날 어떤 여자하고 쳤어요. 남녀 복식. 그 내가 우리 식구가 배드민턴을 치니까 야, 쟤 선수 맞냐? 쟤 저 왜 나갔어? 쟤는 지금 안 하려고 하는 애야. 만빵 깨졌어요, 그냥 깨졌어. 그리고는 잃어버리고 있었죠. 난 스포츠를 모르니까 그 사람 그 용대 걔도 몰라. 왜 스포츠 안 보니까. 야, 아 우리나라가 이겼니 졌니 이 정도 관심밖에 없어요. 며칠 있다가 이 사람이 또 나왔어요. 또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엊그제 보던 걔야. 걔인데 얘는 요번에는 그러니까 등신은 걔인데 이 호는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 식구 보고 또 제가 오늘 뭔 일 낸다. 뭐 이긴다 진다는 말할 수 없고 제가 오늘 뭔 일 낸다 오늘. 엊그제 걔가 아니다. 그리고 그날 메달 땄어.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기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보여요. 그게. 이러한 상태가 약 2년간 지속됐습니다. 2년간 지속되는데 그때는 솔직히 두려워요. 그 남의 속 보면 재밌을 것죠. 괜히 저기 좀 센 사람 옆에 가면은 그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해도 괜히 주눅이 들어가고 피해가고요. 그래도 돼요, 진짜로. 그런 사람 앞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거기 가서 실수를 해, 자꾸. 야, 괜히 실수를 해요. 그 사람 지금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나이도 젊어, 나보다도 젊은 여자예요. 여자인데 그 사람 앞에 가면 아무 실수를 해. 내가 좋아하는 애도 아닌데. 뭔가 좋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러죠. 근데 저 거래처 쥐나 아줌마라고. 그런데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대단히 불편하고 그래요. 그때 상황은. 한 2년 정도 그랬어요. 한 2년 정도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 어느 날. 지금도 그때의 기억들은 남아있죠. 그때의 기억들은.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거요? 아, 그러니까 저기 아니 신기라고 난 표현하긴 그렇고요. 지금도 사람을 보면은 제가 보면은요 딱 눈 먼저 쳐다봐요. 그러면 생각이 읽혀요. 그런데 그때처럼 그냥 막 이게 저기 접신이 금방 돼서 막 떠들듯이 지금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때 그 기억들 때문에 사람 딱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생각을 어떻게 한다 하는 건 지금도 그 생각이 보여요. 지금 여기서 계시는 분들이 제 말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보면 안단 말이에요.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졸고 계시는지 듣고 있는지. 그리고 아니요, 끼가 있긴 뭔 끼가 있어. 나 여기 오기 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난 그런 거 없었어 전혀. 네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읽힙니다. 그거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강아지도 뛰다 보니까 생각이 보여요. 눈에서. 근데 안 읽히는 사람들이 있어. 연기자들. 안 읽혀요. 그 결국은 연기자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연기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연기하는 게 아니고. 연기 초보자들 보면요. 되게 어색해요. 지금 제가 이래 보면 야, 저 뭐하러 나왔냐? 이런 소리. 마음속에서까지 그 캐릭터에 몰입이 안 된 사람은 보여요. 마음속에서까지 캐릭터에 몰입이 안 된 사람은 바로 보여. 근데 내면의 연기는 하지만 사기 같은 거는 잘 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 연기자들, 오래된 연기자들요, 속이 안 읽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자 아나운서들. 정말로 눈에서 막 영롱한 방울이 떨어져. 그래서 결국은 상황을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누군 읽히고 누군 안 읽히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뭐 갈무리하니 드러내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연기자들은 그 캐릭터에 몰입이 되면 자기는 없어지고 그 캐릭터화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사람들은 안 읽혀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귀신을 본 게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주역을 통해서. 그게 뭐를 통해서 나오냐 하면 관 공부라는 걸 통해서. 이거를 글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깊은 고민을 하고 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나는. 주역 강의 인수인계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했어요. 아, 내가 이랬는데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왜 그거 진작 얘기 안 했나 이러더라고. 아, 선생님은 보면 아는 줄 알았죠. 보면 아는 줄 알았죠. 그거 보고 알았으니까 너 해라 하고 이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 선생님 계실 때 있었잖아, 그죠? 그 전에 있을 때 봐봐요. 선생님과 따로 제가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따로 만나본 적도 없고 강의실에서 이외에는. 왜? 미리 와서 문 열어야지 끝나고 나면 챙기다 보면 먼저 딱 가버리잖아요. 그게 계속 아니야, 그게. 저하고 따로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선생님하고 따로 개인적으로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난 게 이 강의 인수인계 하는 날, 그날 처음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우리 부회장님이 모시고 다니느라고 열심히 공부를 따로 많이 하셨지. 저는 전혀 없어요. 못합니다. 그랬더니, 안동을 가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거기 전부 양반이라고 나대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가오? 그랬더니, 에이, 별거 없어. 이러시더라고. 근데 결국 인수는 못 받았는데, 어쨌든 그때 상황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인수인계 하면서는 그때 그 김재우 씨하고 저하고 선생님과 셋이 있었는데, 저도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급해진 거예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선생님, 제자가 1000명이라면 왜 나요? 그잖아요. 그 밥그릇을 제자가 1000명이라고 10년을 넘게 댕기면서 뻥을 쳐놓고서 왜 나요? 왜?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그렇게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급하지 않으면 슬슬 빼고 있죠. 미리 생각했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겠지. 근데 그때는 감사한 게 아니야. 이건 큰일 난 거예요. 뭘 알아야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알아야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야, 피똥 쌌어요, 아이가 그동안. 어쨌든 그래요. 예, 연기를 잘하는 연기자에게서는 그 내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귀신을 미리 본 건 아니고 기미라 그러죠. 낌새, 기미. 그거를 좀 보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그 상황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어디냐? 주역 경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라는.
다 얘기했나? 거짓말 다 얘기했나? 다른 얘기 없나? 그리고 이제 무진장 노력한 거는요, 처음에 4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4년간은 이 본문을 4년 동안 외웠어요. 4년 동안 아주 그제서 이제 공부 좀 해봐야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옛날로 테이프 있거든요. 테이프 차에다 꽂아놓고 요 괴 하나 딱 이게 저기 A4용지 해갖고 차 다시 대시보드에 걸어놓고 이게 글을 눈으로 봐야 들리지 소리만 들으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2주를 들으면 입에서 말이 따라서 술술 나와요. 2주를 들으면. 그러니까 일주일을 들으면 귀에 들리고 2주를 들으면 입에서 말이 나와. 그런데 고래고 나서 그 수업이 딱 지나고 나면 딱 일주일 지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4년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냐면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보면은 글이 보이긴 해요. 그전에는 봐도 글이 안 보여. 그러니까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도 이 말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한번 그 외우고 나니까 이 글을 보면 글이 눈에 들어와요. 익혀져요. 그래서 아 그거 잘했다. 지금도 외우는 단락 별로 없어요. 외우는 단락 검게 하나 조금 외우고 저기 설계전 조금 외우고 그거는 엄청 오래 달달 그랬거든. 그랬더니 그거 좀 외워졌는데 전체 다 외우진 못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거짓말이에요. 상활. 불속 지객 내 경지 종길은 뭐냐? 수부당이나 비록 위가 마땅하진 않으나 제일 마지막에 있고 음효이긴 해도 그죠? 수부당이나 미 대실례라 크게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도 뭔가 그 기다리는 것을 건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뭔가 기다리지 않던 뭐 몇 가지는 나락 추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애들 그러잖아요. 왜? 요새는 아닌데 우리 어릴 때는 너 뭐 될래? 대통령, 장군. 근데 뭐 대통령 되고 장군 되고 다 안 되잖아요. 나중에 살고 나서 보면. 그래도 그 대통령 꿈 가지고 있거나 장군 꿈 가지고 있으면 하다못해 별은 못 따라도 대령을 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다림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류교회 말하기를 기다리지 않은 손님이 온다. 뜻밖의 공부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았다. 마당 쓸고 돈 주웠다. 비록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이룰 수 없었지만 애타게 기다리면 그래도 수확은 있었다. 상류코는 비록 그 자리는 지나친 자리이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크게 손해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괴의 배열 순서, 여기까지가 이제 말을 끝났고요. 어쨌든 이 공부를 하고 나서 그렇죠. 뭐 판단이 우물쭈물하는 거는 없어졌어요. 뭐를 하든지. 잠깐 생각하고서 그래 이러면 되겠다 하면 그냥 그대로 실행하고 왜 보통은 또 안 그런 분은 안 그렇죠. 뭘 하려면 엄청 생각해도 이럴까 저럴까 우물쭈물 하잖아요.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런 거는 없어져요. 판단이 명쾌해져요. 판단이. 이건 해야지, 이건 말아야지, 이건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판단은 대단히 명쾌해져요.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그 아까처럼 뭐가 보이고 뭐 이러는 거는 그것도 그렇죠. 그것도 그 상황을 읽어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괴의 배열 순서에서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계까지 5번째까지 왔는데요. 건, 곤, 둔, 몽, 수까지 왔어요. 건, 곤, 둔, 몽, 수까지. 그걸 다르게 말을 하면 하늘, 땅, 태어남, 어린, 먹여, 기름. 엄마, 아버지, 애기, 어린아이
목욕 기름. 순서가 보이죠? 순서가 보입니다. 근데 아직 조금 남았는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역은 같은 글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트랙이 한 대여섯 개가 중첩돼서 가고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곤, 둔, 몽, 둔몽, 천, 예, 건, 얘들 들은 부모예요, 부모. 건너뛰고요.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는 겁니다. 부모가 있으면, 천지가 생기고 나서 부모가 있으면 생명이 어디에서 나왔나? 물입니다, 전부. 전기요. 물. 네. 생명은 물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새 뭐 얘기하잖아요. 뭐 생물이 바닷속에서 뭐 어떻게 생겨가지고 점점 땅으로 올라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 얘기다. 아직 좀 몇 개 다 남았는데요. 사, 비. 여기까지를 육수라 그럽니다. 육수. 여기에도 수가 있고 여기도 수가 있고 여기도 수가 있어요. 여기 수가 있고 여기 수가 있고 여기 수가 있고 천수송 수, 지수사 수, 수지비 수. 6개의 수가 물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생명에 대해서 이제 무트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수를 엄마 뱃속에서 양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양수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오셨네. 엊그제 이거 순서가 뭐 의미가 있어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주역 육수작의 순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소리죠. 순서가. 이제 일정한 정도까지 성장한 모습입니다. 이 성장 다음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작게 다투는 것을 송사라고 하고 크게 다투는 것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크게 다투려면 무력을 길러야 합니다. 개인 간의 다툼은 재판으로 해결하고 국가 간의 다툼은 무력과 협상으로 해결합니다. 요즘에 이제 김정은이 하고 뭐하고 그죠? 하려고 그러죠. 외교나 전쟁은 모두 국가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이제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남북회담의 결과가 드러나 있을 텐데 아직 안 드러났네. 남북회담은 지나갔죠. 그죠? 예, 큰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요 송은 송사예요. 송사 재판. 요거 사는 군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걸로 하면 법학이고요. 이거는 병학 군사학이에요. 예, 이제 법학 군사학. 요거는 교육학.
지금의 학제로 따지면 요거는 교육학, 요거는 사법 체계, 요거는 군사. 예, 그렇습니다. 요 궤 하나하나가 하나의 학문 체계하고도 같다고 봐도 돼요. 지금의 한 학문 체계하고 같다고 봐도. 선생님의 시간이 요걸 읽은 시간이 되나? 어쨌든 요거 조금 넘더라도 읽고 가겠습니다. 요걸 또 남겨놓으면 다음에 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여태까지 우리가 한 이 수괴를 이해를 해야 이 시가 이해가 되는 시입니다. 이게요. 선생님의 교재에 시가 한 수 실려 있습니다. 요걸 야사문집에 찾아보니까 14페이지에 강의후, 김병호, 안민도, 기축년이라고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회장님 책을 한 권 주셔서 잘 써먹어요. 참 그거 말고 안동대 도서관에 이 하드 양장본이 한 권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매품인데, 예? 한 권 꽂혀 있더라고요. 아, 상태도 대단히 좋아. 그거요? 뭐 그걸 또 만들어요. 우리 있잖아. 우리 가지고 있잖아요. 난 그거 같아요. 근데 이 껍데기가 저기 딱딱한 껍데기로 돼 있어. 그거 원래 그거 그래요? 까만 거? 까만 거. 그럼 맨 그거야. 그 원본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뭐지? 황극정세 그 책도 그게 무진장 비슷한 책인데 그 책도 거기에 한 질이 꽂혀 있더라고요. 황극경세 해석하는 책 많고. 어쨌든 하여간 저기 아주 땡 잡았어요. 서가가 6부터 저만한데 한쪽 면이 전부 주역 책이야. 2년 동안 그것만 파다 보면 시간 잘 갈 것 같아. 엄청난 책이. 다 못 봐요. 그 시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요. 수인, 해곡, 기니사. 지금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불속, 당연, 청호가, 가설고촌, 정영락, 유수간득, 회근화. 요렇게 써 있습니다. 이걸 쫙 늙으면 아까처럼 안 나올까봐 못 늙겠어. 아까 쫙 늙었더니 안 나와가지고. 앞에서 우리는 수계를 읽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이 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수계를 읽지 않으면 이 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강의 들을 때 이거 이해 못했어.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일강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시는 야산 선생님께서 제자인 아산 선생님께 강론을 하신 후에 시작을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 속에는 사제간의 인정이 담겨 있고 깊은 운치가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 강의를 들을 때는 전혀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꺼내 읽어보니 그럭저럭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들어두시면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새롭게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글에서 수는 기다린다는 말이고, 잠깐만 이걸 좀 써놓고서 해야 되겠다. 내용이 좀 보여야. 대자리 연자가 방향 청호가
써놔야지 이게 넘어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천년에서요. 수는 기다린다는 말이고 이는 그대. 예, 사람이 짜서놓고 당신 그대 뭐 3인칭 그렇게 씁니다. 해곡 바다의 골짜기 지금 있는 곳 어디냐 하면 안면도. 그때는 안민도라고 말했다 그래요. 안면도. 수는 기다린다는 말이고 이는 그대 정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산 김병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김병호가 글을 읽다가 이걸 썼다라고 말했으니까. 다만 김병호가 아니라도 제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가르치며 쓸만한 제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아직 누군가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는 바다이고 곡은 구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해곡은 바닷가 정도 될 겁니다. 이 글에서는 안면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기는 몇 기자, 예, 자주, 종종, 거의, 얼마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니와 사는 지금이요 숙계에서 예, 진흙에서 기다렸냐, 모래밭에서 기다렸냐 하는 말이 있었죠. 그 말을 끌어다 쓴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그걸 그 숙계를 이해 못하면 수은이를 기니사를 이해할 수 없단 말이에요. 기니사를. 요게 고문장입니다. 그 다음요. 여기서 요 하는 말은 니와 사는 숙계에서 수사, 수은이 요걸 연상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애타게 인재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모래바닥에서 기다리고 뻐르게 들어가 기다리고 너를 내가 기다리느라고 참 애썼어 이 말이죠. 너 기다리다가 내가 애썼어 이런 말. 수인 해곡 기니사 안면도 바닷가에서 그대를 기다리는데 모래밭쯤에서 진흙밭쯤에서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 불속 당연 청호가 불속지객 3인이 돼야 하리니 고기에서 나온 불속입니다. 고기에서 나온 불속. 불속은 초대하지 않고라는 의미인데 불속지객 3인내를 연상하면 초대하지 않은 3명의 손님으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예. 호는 중의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여기에서는 김병호가 우리 아산 선생님입니다. 아산 김병호입니다. 호로 이거를 얘기해도 되고 호연지기의 호로 생각해도 될 거다. 호연지기의 호로 생각해도 될 거다. 불속지객 청호가 뜻밖의 손님이지만 당연히 자리 펴고 공경하면서 김병호의 호연지기의 노래를 듣노라.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설고촌 정영락. 요 글자는 등잔정자입니다. 우리 책하고는 다른 글씨로 써 있어요. 요거는 아산 문집에 있는 글씨고 우리 책에는 등자로 써 있죠. 등자로 써 있고 여기는 요 등잔정자입니다. 그리고 요를 등자로도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등정 발음이 2개 다 돼요. 그러니까 맨 그 등자로 읽어도 됩니다. 눈 내린 외딴 마을에서 노래하니 등불빛도 가물가물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보면 자설가는 지기지우 아니면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 때의 즐거움에서 부르는 노래 오직 고요한 밤에 선생과 제자 두 사람만이 정담을 나누고 이심전심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표현의 구절이다라고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등불을 켜놓고 공부하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표현한 거다. 등불만 가물가물하니까 떨어지는 게 가물가물한 거죠. 눈 내린 외딴 마을에서 노래하니 등잔불도 가물가물. 유수간득 회근화. 유수간득 회근화. 회는 감추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금음회자. 금음회자 뭐예요? 달이 감추어진 게 금음이잖아요. 그죠? 두 사람 간의 은근한 정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은 뿌리로 스승이 되고 화는 그게 드러난 꽃으로 제자가 되죠. 뿌리로 스승 자산 자신이고 화는 제자입니다. 누가 스승과 제자의 정리를 알 수 있겠는가? 유수 누가 가히
이걸 보고 얻겠느냐, 이 상황을. 누가 알겠냐? 니하고 나하고밖에 모른다. 주역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야 이 내용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잘못하면 이 해석이 정반대로 됩니다. 지금 저기 숙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읽으면 해석이 반대로 돼버려요. 이게 글이. 아산문집 원문과 주역 강의에서 이체자 두자를 관련되어 하는데 뜻을 해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요 흑토자가 붙은 거나 물수자가 붙은 거나 같은 진흙입니다. 그리고 요 정자, 요자도 등으로도 발음하고, 그러니까 이자하고 같은 자인데 정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등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체자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요 글자는 간체자를 이렇게 쓰더라고요. 지금 현대 중국어에서 간체자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거 익혀놔도 쓸 때가 있죠. 같이 익혀놓으면. 아유, 시간이, 예, 요거는 끝났고요.